내부의 갈등이라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그 근거로 일본 언론들에서 나온 이야기를 취합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 언론 현대비즈니스는 일본 외무상 고노다로가 한국 대사의 말을 끊고 무례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 아베 정권의 노여움을 사고 있다는 헤드라인으로 사설을 보도했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보고 아주 화가 많이 났었던 장면이기도 하죠.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が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知らないふりをして改めて提案するのは極めて無礼でございます。 아베 정부 안에서는 이전부터 아베 정부의 중심 관료들인 아소다로 재무성 겸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및 자민당 핵심 인사들이 고노다로 외무상의 몇몇 행동으로 인해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번에 고노다로가 한국 대사를 상대로 무례라는 발언을 하고 말을 끊었던 언행은 한 국가의 외무를 담당하는 외무상으로서의 응답 요령이 아니었다면서 아베 측근 중 하나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도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아베 정부는 원래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나 반도체 관련 물자 수출 절차 강화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자세로 임할 방침이었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협상 태도로 임하려고 했기에 얼핏 보면 고노다로가 보인 언행이 그런 아베 정부의 뜻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아베 정부는 한일 양국 국민의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으면서 담담하게 우리나라 정부를 코너로 몰아붙일 수 있는데 고노다로 외무상의 무례 발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반발을 초래했고 계획을 망친 아베 정부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자금 파티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 몇몇 부정적인 사건들로 인해 이미 아베의 최측근 핵심 참모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고노다로에 대한 평가가 최근 사건들로 인해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설은 마지막에 고노가 향후 포스트 아베 후보자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기사를 보도록 하죠.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이 오늘 날짜로 보도한 한일 갈등에 대한 분석 기사 내용 중에서도 고노다로 외무상의 무례 발언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 발언으로 인하여 한일 관계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양이 없는 불타오르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부분도 나오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아베가 각 부처에다가 한국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경제산업성이 제출한 방안이 채택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안이 외무성 측과는 협의도 되지 않은 채 발표가 단행되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 중 한 명은 처음부터 상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했다. 모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마치 한국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고 일본이 트집 잡는 것 같은 인상을 줘버려서 큰일 났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성이 아베에게 점수를 따려고 합의 없이 진행한 것도 정부 내에서는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당연히 고노다로를 중심으로 한 외무부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발표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책과 향후 움직임에 대해 아베에게 보고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동맹국인 미국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이해를 얻는 교섭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금 고노다로를 중심으로 한 외무성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노다로의 무례 발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을 자극했던 사건을 일본의 경제산업성도 저지른 적이 있었죠. 바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있었던 한일 간의 과장급 실무회의에서 청소도 되지 않은 허름한 사무실과 노타이 차림으로 한국의 실무진을 응대하였던 사건입니다. 이 또한 경제산업성이 아베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행동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아베 측근들이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수준 낮은 행위로 반일 감정을 크게 부풀리는 바람에 엄격하되 조용히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고 했던 계획이 모두 망가져버렸다고 말입니다. 무례 발언과 한국 실무진 응대 사건 이 두 사건이 모두 아베를 위하여 아베 정부의 관료들이 참의원 선거와 관련한 멋진 그림을 만들어 보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었으나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일본 불매운동에 더욱 기름을 부어버렸고 그 부분이 아베 정부를 압박하여 아베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아베의 장악력이 떨어졌고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왕자들의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의견인데요. 아베가 확실한 리더십으로 관료들과 당내 세력들을 휘어잡고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 언론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참모진들과 부처 간의 의견 일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다른 의견에 충돌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해결 방안이 합의가 되어 도출되는 것이 조직을 이어갈 수 있었답니다. 진짜 어이없죠. 제가 그랬죠. 아베 정권에서는 혀만 하면 한자리 해먹는다고. 그리고 여러분 카메라 사건 아시죠? 한국 기자들 앞에 가서 그거 니콘 카메라 아니머니까? 캐논 카메라 아니머니까? 이러면서 한국 기자들 약 올렸던 사건. 진짜 정말 이러니까 페페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쩌면 아베 신조보다 더 많이 댓글에서 언급하시는 듯합니다. 고노다로씨 페페TV 와서 댓글 번역기로 한번 돌려봐요. 당신 댓글 진짜 많아요. 이렇듯 고노방위상은 외무상 재임 때 한국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한일 관계 악화를 주도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주목을 받으며 강요해서 탈락할 뻔한 그가 방위상 자리에 앉을 수 있게
있게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1일 개각에서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국방 방위 분야에서 한일 간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의 타이밍에 한국의 국방장관을 뵙고 싶다며 지금의 북한 정세 속에서 한일의 연대도 당연히 중요해졌으므로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외무상 시절에는 강경화 장관이라는 좋은 파트너가 있었다면서 한일 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려고 하던 참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나 잠깐만. 나 어이없어서. 한일 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려고 했답니다, 이 사람이. 와, 나 진짜 2번 올렸다가는 아주 그냥 파탄나겠네. 그는 지난 12일에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한미일 연대는 극히 중요하다면서 한일의 연대도 중요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 변화에는 국방 방위 분야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는 방위상에 취임하면서 한일 국방 당국 간 관계 회복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는 일본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도로도 분석됩니다. 그리고 이 고노다로가 방위상으로 가고 새로운 외무상도 아주 그냥 오자마자 페페TV 스타 자리가 탐나는지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신임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연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기초로 한일 우호 관계를 맺었지만 그 기초가 징용 문제로 뒤집어졌다며 우선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하루빨리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의 논의 방침에 대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한 대화의 창을 닫는 것은 아니지만 강 장관과의 회담은 현 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하는 데 그쳤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 대응 등 한일과 한미일의 긴급한 협력이 지금같이 중요한 때가 없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쌓아야 한다고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외무상에 취임한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은 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면서 일본은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해 강하게 요구했다고 강변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최대 극우단체인 일본 회의를 지원하는 일본 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회원으로 우익 성향의 인물로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한국에 날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노다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아베 신조 총리가 개각을 단행하면서 방위상에서 외무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상 인사이동이지 고노다로랑 자리만 옮긴 크로스 인사입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의 대한 외교와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이 1년간 열리지 않았다는 질문에 한국 측의 현재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할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외교 장관을 비롯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은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은 현 시점에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일본의 외교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은 포용력과 강력함을 겸비한 외교를 전개해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양함을 존중하고 일본이 조정력을 발휘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규범 제정을 비롯해 일본이 리더십과 행동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것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듯한 발언들입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향후 외교 과제에 대해 일본 외교의 핵심인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한다면서 북한을 둘러싼 현안,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인접국 외교, 급박한 중동 정세,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 외교, 지구적 과제 등 6개의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일 관계에서는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 미국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면서 현재 주일 미군의 주둔 경비는 일미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일미 동맹의 억제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미국 주둔은 지역을 포함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제 외무상으로서 북한 문제,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한 새로운 산 정상에 도전하게 됐다면서 그 정상에 섰을 때 그 앞에 어떤 경치가 보일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 나 진짜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완전 청산유수 무슨 세상 청렴 결백한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아주 자뻑이 심하시네 이분. 어휴, 앞으로 어떡하려 이러나. 참 머리 아프네요. 진짜. 어쨌거나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보통 똥차 가면 벤츠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뭐 닛산이 가고 혼다가 와버렸네요. 방위상이랑 외무상이랑 자리만 옮겼지 뭐 바뀐 게 없어요. 저기 방위상 외무상 아저씨들 그 쌍쌍바맨키로 쌍으로 재미있는 말들 쏟아내시는데 참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는 저런 말하는 공무원은 참 안 계신 것 같아요. 일본을 향해서 센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암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못하는 센 말들 페페TV에서 수위 조절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